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전에 이미 정리를 했지만은 이제 개념과 함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진행을 준비를 하고자 다시 한 번 더 개념 내용까지 함께 더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교과서 풀이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 체계가 다음과 같은데요. 문자와 식, 기하의 내용, 도형의 방정식, 수학 연산의 집합과 명제, 함수, 함수화 그래프,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를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쯤에서 이제 1학기, 2학기 기준을 나누냐,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보통 여기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이 이제 1학기 내용이고,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2학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의 중간고사는 보통 한 여기쯤에서 나뉘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요 방정식까지만 딱 나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 방정식까지 1학기 중간고사, 부등식 요 밑으로 내용이 이제 기말고사, 보통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여기 이제 함수 이제 정의하는 부분까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문자와 식의 그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나가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항식.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펴보면은 미래인 교과서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쪽을 이제 확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연산 가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첫 시간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미 뭐 중학교 내용과 거의 맞물려 있어 갖고 대부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준비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기.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아는 친구들은 중학생들도 쉽게 풀 수 있죠.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동류항이라고 하죠.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요 빨간색 두 개를 더하면은 5 더하기 2니까 7a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b에다가 이제 더하기 마이너스 2b를 하면은 3 빼기 2니까 얘는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류항이라고 보이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3이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4x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니까 이제 더하기 되겠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만나면은. 그래서 플러스 2y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5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가 되니까 플러스 7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칠판에 다음과 같이 두 다항식이 적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이랑 니은이랑 이렇게 나뉘어 적어져 있는데, 두 다항식의 차수를 각각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차수라는 것은, 이 식의 차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 각각의 항 가운데 차수가 가장 큰 그 항이 바로 누구냐? 요 위에서 보니까 누가? 요 녀석이 보이죠? 얼마? 4가 보이죠? 그래서 기역에 대한 식은 4차식이고요. 뭐 차수를 말해라 했으니까 뭐 4다 요렇게 말할 수 있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에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4를 보고 니은 또 매나 차수가 4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둘 다 차수가 4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2번. 두 다항식 중에서 차수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뭐 굳이 말을 하자면 누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바로 니은이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4차, 3차, 2차, 1차, 0차 또는 상수항, 2차, 1차, 3차, 4차, 0차 또는 상수항. 요렇게 차수가 점점 내려가게 정리되어 있는 요 니은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밑에
나와 있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항을 차수의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계산할 때 편리하다. 앞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 편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는 것을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차수가 낮은 항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는 그 형태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요 식 같은 경우에 어떤 식? 바로 요 식 같은 경우에 자, 각각의 항의 차수를 한번 말해볼까요? 여기는 1, 왜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 여기는 없으니까, 뭐 또는 여기 뒤에 배우지만은 저 2학년 때 배우지만은 x의 0승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적을게요. 또는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가장 크나요? 네, 3x 제곱이 차수가 가장 큰 항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가 두 번째로 큰 항이고,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큰 녀석. 요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0차항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네, 상수항이라고 하죠. 근데 선생님은 0창이 더 편해서 0창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1차항, 0차항 이렇게 내려갑니다. 2, 1, 0 이렇게 차수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 아래에 있는 녀석은 오름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요식 같은 경우에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y라는 문자는 네, 숫자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자가 아니야.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로 요 녀석은 이제 y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x의 1승이니까 여기는 몇 차항? 1차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x의 4제곱이니까 얘는 4차항. 얘는 0차, 그 다음에 얘는 2차, 그 다음에 얘도 0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누구부터? 여기 요 녀석이 제일 먼저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3x 4제곱, 그 다음에 2차항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1차항 2xy제곱, 그 다음에 0차항은 뭐 순서 상관없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y세제곱 플러스 4라고 적어도 되고 또는 4 플러스 y세제곱 그렇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y에 대하여입니다. y에 대하여. y에 대하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요? y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인 x는 이제 없다라고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로 요 녀석은 요 2라는 숫자를 보고 우리는 얘는 2차, 얘는 이제 y가 없으니까 0차, 그 다음에 얘도 y가 없으니까 0차, 얘는 y가 이게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는 1차, 얘는 y 세제곱이니까 3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제일 먼저 적어주고 3차항, 그 다음 2차항 적어주고 그 다음 1차항 적어주고 그 다음 찌부들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 다음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문제 1번.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x가 주인공입니다. x가 문자로 보자. 나머지의 문자들은 문자가 아니라 숫자다. 고로 요 녀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이라는 숫자를 보고 몇 차? 3차항.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1차항. 여기는 2니까 몇 차항? 2차항. 그 다음에 여기는 없으니까, x가 없으니까 0차. 그 다음에 얘도 x가 없으니까 0차. 그래서 가장 높은 요 녀석부터 얼마?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다. 그 다음 누구를 적어줘야 됩니까? 그 다음 요 녀석이죠. 2차. 마이너스 3x 제곱. 그렇다고 y를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어놓은 거 적어줘야 됩니다. 누구? y 제곱. 그 다음에 1차 플러스 xy 세제곱. 그 다음에 누구? 나머지 찌부들 적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y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죠? 쉽죠? 자, 이어서 2번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위에 거 지우고 그 다음에 y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제 y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로 보자, 숫자로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은 y가 없으니까 0차항, 얘는 y의 세제곱이니까 3차항, 얘는 y의 제곱이니까 2차항, 얘는 y의 1승이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0차항.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가장 큰 녀석부터 적어야 되겠죠. 요 녀석이 바로 1번이 될 겁니다. 자,
거 지우고 요 녀석이 1번. 그래서 xy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1차 요 녀석 적었고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찌부들 적어주면 됩니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순서 상관없어요. 요 녀석은. 둘 다 어차피 0차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어때요? 쉽죠? 자, 13쪽 내용에 이어서 이제 14쪽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은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된다. 한편 다항식이 뺄셈은 빼는 식이 각 항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두 다항식이 덧셈을 하는 건데 a라는 다항식을 적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b라는 다항식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동류항 누구? 이 x제곱. x제곱 또 나와 있는 x제곱이 요 녀석이죠. 그래서 요 두 녀석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2 더하기 1을 하면은 3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xy 그 다음에 여기 xy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류항인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빼기 1을 하자. 그래서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더하기 2y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은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세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로로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가로로 바로 하죠. 그 다음에 뺄셈 할 적에는 여기 이제 빼기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녀석들의 부호를 싹 다 체인지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었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었고 다들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누구? 동류항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하면은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2를 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쉽죠? 네. 자, 그래서 요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2번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쉬워서 이번 단어는 별로 크게 보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A라는 이제 다항식이 있고 항이 이제 한 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요. 한 개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배웠죠? 한 개인 식을 항이 한 개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중학교 내용이라서 고등학교 때 거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이상, 한 개여도 이 녀석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많다라는 게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포함해서 2개, 3개, 4개 홀라라락 것들도 다 이제 다항식이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다항식의 덧셈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나와 있는 요 녀석과 같은 동류항이 요 녀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x 아니지? 1 더하기 3이니까 4x 세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이다. 그 다음에 혼자 있죠? 1차항 요 녀석. 그 다음에 빼기 5x 그 다음에 누구? 여기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1번의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량끼리 체크가 됐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x1에다가 빼기 3을 하면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네. 마이너스 2 x 세제곱.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4가 되니까 플러스 2x 제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라돌이 a 빼기 뿅이니까 이 녀석은 더하기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플러스 9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개해서 쭉 이렇게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에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이미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해서 이렇게 바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A 더하기 B 요 녀석을 계산하면은 동류항끼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동량이네. 더하면 얼마? 3x 제곱. 자, 그 다음 누구? 요 녀석과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1하면은 마이너스 3이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y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번에는 저 2번에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 a 빼기 b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빨간색으로 체크한 1에다가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플러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을 하면은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5y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수의 덧셈을 할 줄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2번에 이어서 다음을 통해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A, B, C가 다음과 같을 적에 화면을 살짝 확대해 보도록 확대가 아니라 축소시켜 보도록 할게요. 별 내용이 없네, 책에. 별 내용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A 플러스 B 나와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면 얼마?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누구? 1차항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동량이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2와 플러스 6을 하면은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B 플러스 A를 해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왼쪽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활동 2와 같은 녀석도 계산을 해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6x 제곱이고 그 다음에 5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4에다가 요 녀석을 또 빼면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수 얼마? 2에다가 6 더하고 또 빼기 2 하면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고요. 이거를 굳이 뭐 선생님이 하기에는 사실 여러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수의 덧셈, 수의 덧셈과 다항식의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그 예를 통해 이해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요 녀석이. 그래서 다항식도 숫자와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결합 법칙에서 이렇게 3개 항이 나왔을 적에 이렇게 2개, 또 2개, 오른쪽 2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괄호 없이 이렇게 나타낸다. 어차피 같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문제 3번. 세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좀 더 복잡하게 만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식을 푼다면은 여기 있는 다항식을 대입을 바로 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이 괄호를 풀어서 어차피 더 이제 심플하게 되는 과정이 있네? 오른쪽에 있네요. 자, 왼쪽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거를 이제 괄호로 풀면은 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각각 여기 이렇게 분배 법칙에서 곱했다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를 우선 쓸게요. 자, 이렇게 A를 썼고, 그 다음에 요거 B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녀석.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이 C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적은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차 항이 또 없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아래에다가 x 세제곱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2차 항,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네요. 그래서 요 녀석은 없어지고 요 녀석만 적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 요 녀석과 요 녀석 5, 그 다음에 더하면은 15x, 그 다음에 4에다가 5를 빼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1을 하면은 마이너스 13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이와 같은 다항식의 연산을 할 수 있으셔야 하니까 연습은 완벽함을 만드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번. 자, 2번과 같은 문제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요 녀석을 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을 하면 되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찌부들 적어주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누구를요? 마이너스 a를 적으면 여기 부호 체인지 되죠. 마이너스 1씩 톡톡톡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요 b라는 다항식에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플러스 6x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c라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3차항은 요 녀석 한 녀석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2차항 요거 요 녀석 그래서 얘 없어지고 요 녀석 남으니까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누구 1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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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 얼마다 11에다가 2를 뺐으니까 플러스 9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6 하면은 마이너스 20 그렇게 2번에 정답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A1이고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수입을 B1이라고 할 때 A와 B는 다음과 같다. 이때 상품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여기 왼쪽에 문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 이익이란 바로 수입 빼기 비용입니다. 생산 비용.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사실 이제 난독증이 있는 길이 이렇게 지문이 길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새로 개발한 상품을 만약에 뭐 3개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때 비용이 A1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개를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하고 풀 뻔했네요. 자, 어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A1이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얼마다? A다. X개 개발하는데 A1 들었으니까 여기 비용이 얼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2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수입이 B1이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그 수입이 여기 B 얼마? 2X제곱 플러스 5X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파란색에다가 뒤에 있는 요 빨간색을 뭐 하자? 빼주면 된다는 거죠. 빼주면. 그래서 관로를 해주고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네. 다시 쓸게요. 네, 다시 썼습니다. 지저분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00 요렇게 적어주고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 뻥뻥뻥 해주면은 요렇게 부호가 체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자 2에다가 1을 빼면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누구?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5에다가 3을 뺐으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 남은 요 녀석 적어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음과 같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잘못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 만약에 상품 X개가 아니라 요 X개가 아니라 한 개라고 할게요. 한 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A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수입이 B1일 때 A와 B는 다음과 같다. 이때 상품 X를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은 잘 봐요. 한 개를 이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거니까 한 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거. 그러면은 두 개를 생산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이거는 교과서의 풀이가 아니라 문제 이렇게 바꾸었을 적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잘못 풀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어요. 한 개를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요 A가 들었어. A. 그러면은 두 개면 얼마 든다? 2A가 들겠죠. 그러면 땡땡땡 X개는 얼마 든다? X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은 한 개를 이제 생기는 수입이 B라고 했으니까 두 개면은 2B고 그 다음에 땡땡땡 해서 X개면은 XB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아니라 1로 만약에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적에 이익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수입이 얼마? XB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B라는 요 식에다가 얼마? X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5X 요렇게 될 것이고 수입 여기 왼쪽에다 적어야 되나? 너무 공간이 협소한데 좀 작게 적을게요. 자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곱하기 b를 하면은 어떻게 2x 아니다. 이거는 다항식의 곱셈이네. 그래서 여기 요 단원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왔네요. 만약에 다항식 곱셈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요 녀석이죠. x 곱하기 a. 그래서 빼기 얼마? 빼기 요 녀석을 적어주면 되니까 x 곱하기 얼마? 요 녀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200 요렇게 해서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 곱셈을 배운 다음에 이제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나왔을 적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 뭐 이게 좀 쉽게 말해서 그냥 V2에다가 V1을 빼라. 그것을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V2에다가 V1을 빼라. 그래서 V2가 얘고 V1이 얘인데 적으면 어떻게 된다? V2 3분의 V2부터 적을게요. 3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적으면 어떻게 된다? 빼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데 뭐 문자가 좀 많아서 복잡하고 이제 분수꼴이 나왔으니까 좀 껄끄럽긴 한데 자 어떻게 분모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는 곱하기 3 그래서 적으면 어떻게 요 녀석은 얼마? 12분의 4 그 다음에 찌부를 적어주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당황식의 곱셈을 안 배웠는데 근데 곱셈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어떻게 된다? A제곱 H 플러스 ABH 플러스 B제곱 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요 녀석을 적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2분의 3이라고 하고 어떻게? 요 녀석 분배 법칙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A제곱 H 플러스 2ABH 플러스 B제곱 H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래죠? 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위에 거 다시 지울게요. 위에 거 지우고 아래에서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에다가 분배 법칙을 다시 또 뿅뿅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녀석 어떻게? 자, 마이너스 요렇게 뿅뿅뿅 바로 하면은 요 밑에다 바로 적게요. 마이너스 12분의 3a제곱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이 아니라 2를 곱하면 12분의 6이네. 12분의 6 abh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3에다가 요 녀석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3 b제곱 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명끼리 계산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동명끼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누구랑 동량이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제곱 h와 a제곱 h 앞에 있는 요 숫자끼리의 연산을 하면은 12분의 4에다가 1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얼마다? 12분의 1a제곱 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래죠. 그 다음에 누구? 여기 abh 그래서 12분의 4에다가 빼기 12분의 6을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12분의 2가 될 거고 abh입니다. 근데 요 녀석 약분 가능하죠. 얼마? 2로 약분하면은 1, 6.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12분의 1 b제곱 h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적어도 정답인데 답지를 보면은 또 뭐 요 녀석도 귀찮게 또 같은 인수끼리 묶어줬는데 얼마? 여기 12분의 1, 여기 12분의 1, 여기 12분의 1이 있어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요 녀석은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2abh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녀석은 12분의 1h로 묶어주면 여기 남는 게 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고요. 요 녀석은 뭐가 남냐? 12분의 1과 h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2ab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고 여기 12분의 1h를 없애면 이거 b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뭐 답지에는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요렇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요렇게 적어도 되고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어디까지 내용을 했냐? 바로 11쪽까지. 11쪽 맞나? 아니네. 15쪽까지 내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또 나가 볼 건데요. 좀 지루하고, 네,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근데 수학이라는 녀석이 참 잘하는 방법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많이 푸는 겁니다.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공부법 등등등등 있는데 다 됐고 솔직하게 가장 최고의 길은 그냥 많이 보고 많이 푸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다,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네, 쭉 가세요. 그 길이 맞아요. 반드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운동과 수학은 그렇게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